블로그 1일 방문자 150명 달성한 거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은 길게는 2주면은 누구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선은 블로그 들어가서 제가 1일 포스팅을 그때 당시에 얼마나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면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달력이 있어요. 이 빨강색, 주황색으로 된 게 포스팅한 날짜입니다. 이번 달에는 15일 빼곤 다 한 것 같네요. 어쨌든 맨 왼쪽으로 눌러주시면은 작년께 나옵니다. 저는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가, 이쪽에 보시면 2020년 3월, 4월은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도 안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2020년 5월을 보면은 이때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안 하다가 25, 26, 27, 27일 이렇게 했네요. 제 블로그가 의공학의 모든 것이다 보니까 의공 기사를 이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공부한 게 보니까 5월 달쯤 돼서 좀 뭔가 아깝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휘발되는 게. 그래서 저는 18일 날 좀 작성을 했고, 25, 26, 27일 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다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블로그 포스팅을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월별 보기도 있거든요. 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월별로 본 건데, 우선은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2010년, 2014년, 16, 17이 왜 있나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는 포스팅 하나 했고 14년에는 통틀어서 뭐 10개도 안 되고, 16, 17은 이때 당시에도 제가 뭔가 컴퓨터 같은 거 정리하려고 좀 적었다가 18년에도 안 하고 20년 돼서 다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요 위에 쪽에 보시면 20년부터는 엄청나게 포스팅 많이 한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2020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바로 이 글이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31일 날 제가 작성한 게 이렇게 나왔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의공기사 관련 자격증 관련해서 제가 올린 건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뭐 풀이는 이런 식으로 됐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 요겁니다. 뭐 태그도 보니까 뭐 개념도 없을 때예요. 블로그에 관한 그런 개념 자체도 없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31일이었거든요. 뭐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왼쪽 제 거 탭에 보시면 자격증 문제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건 최근에 올렸던 거고, 예전에 했던, 다시 아까 그 4페이지로 가면은 5월 18일 날 처음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눌렀어요. 이 태그는 제가 나중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약간 영감을 받았던 게, 제가 올린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블로그에 올린 걸 봤어요. 그게 너무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냥 올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그리고 다시 뒷페이지로 돌아와서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날짜만 한번 봐볼게요. 18일, 18일, 25일, 26, 27, 30일, 31일, 6월 1일, 3일, 4일, 4일 이렇게 있는데, 6월 7일, 9일 막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게, 요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겁니다. 한 요 정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6월 14일. 근데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건선비 구하기였습니다. 제가 건선비 구하는 요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갑자기 80명 좀 넘게, 100명 정도가, 제가 제 글에 하루에 100명 정도가 들어온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한 달 좀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려도, 물론 포스팅을 계속 올렸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포스팅을 계속 올렸습니다. 물론 저는 제 스스로한테 그냥 기억에 남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건선비 구하기 요거를 했을 때쯤에 제가 일방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즉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100명이 됐다는 거고, 즉 이건 아무 노력도 없이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공부한 걸 올린 것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마음 먹고 올리면은 100명은 그냥 되고 당연히 200명까지는 당연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가 뭔가 이때부터 제 글을 보고 공감도 눌러주고 이러는 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6월 중순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일 방문자 150명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게,
약간의 노력과 본인 스스로의 뭔가 올릴 포스팅 건수가 있다면 분명히 더 가능합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일 1포스팅을 한 것도 아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개에서 10개에서 1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150명이라고는 그냥 평균을 쳐서 말씀드린 거고,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달 기준도 아니고 2주 정도 1일 1포스팅 하면은 150명뿐만 아니라 200명까지는 바로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장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150명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다음 영상은 350명 돌파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50명 같은 경우는 약간의 노력을 해야 350명까지 되고, 그리고 참고로 300명 이상 정도부터 일반적인 체험단 모집하는 거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당첨도 될 수 있고, 이 350명부터 제가 당첨은 또 어떻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요 달성을 어떻게 또 했는지 그것도 말 그대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는 150명 영상을 좀 올렸는데 일방 150명 어떻게 올라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다 그냥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2주 정도 올리니까 좀 뭔가 반응이 왔다. 그때는 10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안 되게 하니까 200명 정도가 됐다. 그래서 블로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일일 방문자 수 높이는 욕심이 생겼다. 요 정도거든요. 첫 번째 영상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350명 정도 달성하는 건 어떤 식으로 달성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 블로그가 의용공학 전문이에요. 의공학의 모든 것이 제 블로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의공기사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문제를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일 방문자 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건강 관련 지식, 간호학 지식, 의공학 지식, 요러한 뭐 전자, 기계, 방사선 요런 전문 지식으로 좀 들어가자 하고, 제가 그때부터는 좀 뭔가 마음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의공학 코너를 요걸 딱 누르시면은 방금 보셨다시피 의공학 코너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맨 첫 번째 포스팅 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의공학 코너의 첫 번째 탭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여기 고혈압은 왜 위험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6월 1일쯤 막 그때쯤 돼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구나 싶어서 요것도 그때부터 포스팅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왜 포스팅을 했냐면, 이 의공기사라는 게 그 의용 그 생체 지식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젤, 핸드폰 충전기, 뭐 MRI, 냉각, 여기 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0페이지거든요. 병원에서 응급 환자의 눈에 빛을 비치는 이유 다 보시면은 뭐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 보시면은 이게 다 그 뭐랄까 그 관련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한 200명 정도 선을 돌았고요. 이렇게 포스팅 하나하나 하는데 저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느껴지고 제 스스로 글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정말 하나 작성하는데 한 30분에서 최대한 1시간까지 그렇게 계속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약간의 슬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 300명 정도에서 400명 정도 들어올 때는 이제 조금 유지도 해야 되고, 내가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2달 선이 좀 넘었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식으로 주제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의학 지식 관련된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피곤해도 1일 1포스팅 무조건 했고, 하나하나 글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거에 대해서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효자 글이 하나 걸린 게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효자 글 또는 효자 영상과도 유튜브로 따지면요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요 글이 제가 한때 조회수 항상 1위가 됐던 글입니다. 서맥이라고 치면은 네이버에 뷰 탭에서 2위까지 됐던 그런 글입니다. 이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원래 메인 화면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여담인데, 제가 이때 당시에 저작권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어서 유튜브 밑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이것저것 영상을 찾아보니까 저작권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에 많게는 그 사진이 그 도용을 하면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한 장당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무서워가지고 이걸 글을 바로 수정했더니 이 뷰탭 2위에서 저 페이지 한 3페이지까지 밀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정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는 걸 제가 좀 꿀팁으로 좀 나름대로 경험한 거를 제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를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이버 통계 들어오셔가지고 요 왼쪽 좀 봐볼게요. 이쪽에 좀 보면은 조회수라는 게 있어요. 이 조회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회수가 이 하루에 조회수가 몇 개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맨 하단부에 되면 보시면은 순위에 또 다른 조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 하나하나당 오늘 조회수가 몇 개 됐는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하루에 지금 2,100명 정도 좀 넘었는데 이 시간에 11시 51분이고요. 이 시간에 조회수 43개가 요거거든요. 이 글만 오늘 43명이 봤다는 거예요. 물론 43번 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그 섬의 글이 23명인가 그랬어요. 조회수가 하루에. 그때 당시에 하루에 방문자 수가 300명, 400명일 때 그러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원하는 글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하면은 조회수를 더 올릴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350까지 여차저차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았을 때 일일 방문자가 그래서 350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갑자기 900명이 어떻게 달성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 거고 오늘의 결론은 여기 좀 보시면은 본인 포스팅 주제랑 그리고 연관 키워드 주제를 조금 더 올려라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시험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격증 시험이 보다 의공학, 뭐 의학, 의용공학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의학 지식으로 좀 연관 키워드를 써서 그거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오늘 결론이고 한 달 정도 좀 넘어서 한 두 달 정도까지는 아닌데 마음 먹고 하면은 한 달 만에 350명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일방 올리는 방법 150명, 350명 다음에 한 7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900명으로 됐어요. 왜 갑자기 900명으로 됐는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줌 카메라 안 될 때라는 거를 검색어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제 블로그가 맨 상단에 있거든요. 물론 키워드를 뭐 이런 식으로 말고 안됨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나오겠죠. 뭐 당연히 안 나오고. 근데 안 될 때라고 저는 제 생각에는 검색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거를 치면은 아직도 상단에 있습니다. 뭐 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제가 나왔다는 거는 아직 이때 글이 잘 먹혔다 이렇게밖에 저는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2020년 9월 1일 날 올렸고요. 이거를 보시면은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내용 들어왔는데 노트북 카메라 이거 제가 항상 썸네일 같이 이렇게 왼쪽 위쪽에 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 줌을 해야 되는데 줌이 안 돼가지고 줌 카메라 해결 방법을 제가 제 스스로 파악을 하고 제가 올린 거예요. 줌 카메라 뜰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노트북인데 펑션키랑 요 F6이었어요. 요 카메라 버튼이 있거든요. MSI 같은 경우는 펑션키랑 이러한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 자체에서 펑션키 기능으로서 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MSI 노트북뿐만 아니라 삼성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펑션키 기능을 꼭 1차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스스로 해결을 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8월 31일 날 이거를 파악을 하고 9월 1일 날 올렸어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영상 350명 찍기 거기에서는 서맥이라고만 치면 제 글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조회수가 이렇게 제일 높습니다. 이 8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제가 9월 달부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줌 관련 카메라 안 될 때 그 글이 정말이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한 뭐랄까 그때 당시 350명, 400명이었는데 이 글로만 그 날에 200명인가 300명이 찍혔어요. 요 글로만 그때 당시에 하루에만요. 그래서 뭔가 막 의심도 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나, 누가 지금 장난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나 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2020년 9월이면은 대학생들 새학기가 강의할 때고 또 꼭 대학생이 아니어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 통틀어서 개강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줌 관련해 가지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갑자기 뜬다는 걸 느꼈고 이게 한
며칠일까요? 한 1일부터 한 10월 좀 안 되게 그때까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날짜가 이제 오늘이 이제 12월 1일 넘어갔거든요. 요때도 보면은 뭐 12월 1일은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 아무도 안 받고 어제만 해도 5명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랬던 지금은 현재는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막 200명, 300명, 많게는 400명까지 됐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그 통계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2달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요 표를 제가 표를 따로 만든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뭐 표라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설명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줌 카메라 안 될 때라는 글을 제가 올렸을 때 9월달에는 400명까지의 그 글만 하루에 400 조회수까지 본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은 350명 플러스 400명 하면 거의 700명, 80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때 900명을 아무튼 찍었습니다. 딱 900명을 찍고 정말 놀라가지고 이때 당시에 요 연관된 글을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줌 카메라 안 들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네이버 블로그로 왔어요. 제가 그때 이 줌과 관련된 영상을 다 올리면 되겠다 하고 그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여기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곳에서 줌이라고 치면은 이걸 보니까 정렬을요 정확도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최근 작성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이게 최근 줌 작성한 거고 요 4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보시면은 진짜 줌 관련 글은 이게 처음 올린 겁니다. 처음 올렸는데 막 하루에 막 400명씩 들어오니까 이 글로만 그래서 제가 줌 관련 글을 싹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9월 1일 날 보고 9월 2일 날 매직을 느끼고 9월 3일, 4일, 4일, 5일 그리고 또 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8일, 10일 뭐 되도 않는 뭐 주제 다 이렇게 쥐어 짜내가지고 다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9월 22일, 28일 정도 가니까 줌 관련해서 다 그 소재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덕본 게 몇 개 있긴 있습니다. 녹화 방법 요것도 사실 꽤 많이 올라갔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 나온 김에 900명까지 오른 거는 우연찮게 이걸로 올라갔는데 이 연관 글도 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배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데 이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9월 달에 줌 효과로서 900명을 찍었잖아요. 근데 점점 떨어집니다. 3개월 동안 9, 10, 11, 12 해가지고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는 이건 역시 줌 효과로 올라간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렇게 느꼈어요. 갑자기 올라갔다 팍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이제 이 줌 글이 제가 소재도 많이 소진됐잖아요. 9월 말 정도 됐을 때 줌 관련 글이. 그러면은 이걸 이제 IT로 변환시켜 버리자. IT 관련 글을 많이 올리자. 라고 딱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컴퓨터에도 관심 많고 하니까 줌 관련 글을 올리고 IT 관련 글을 더 올리자 하고 이때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올리면과 동시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350명까지 원점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450명으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9월 1일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글 하나로 제 블로그에 효과를 많이 받고 저는 그래서 이때 이 3개월 동안 제가 얻은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 시기에 따라서 글을 올리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제가 결국은 이렇게 9월, 10월, 11월, 12월 돼가지고 많이 다시 조회수가 그 방문자 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IT 관련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걸로 또 좀 올리면서 포스팅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입시켜야겠다라는 두 번째 효과를 얻었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경쟁력 지수를 다 보는 방법을 하나도 몰랐는데 제 블로그가 줌으로 시작했지만 IT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IT 관련 지수가 높아졌다. 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지수가 있어요. 블로그마다. 그래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거를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요거를 실행을 시키셔도 되고 실행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연치 않게 줌 관련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실행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12월이니까 이제 당장 뭐 요런 키워드가 있겠죠. 이 연말에 뭐 송년회 모임 좋은 곳 아니면은 신년 돼가지고 신년 다짐 잘 지키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항상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달에 인기 키워드가 항상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1년밖에 안 했지만 1년 좀 넘게밖에 안 했지만 이 많은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입을 어떻게 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줌으로 우연치 않게 유입이 됐던 거고 그래서 때마침 생각했던 게 학기마다 줌은 항상 뜨겠구나. 코로나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런 이것저것 유입 키워드 찾으셔가지고 한 번에 블로그 유입시켜서 블로그 지수 높이는 것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로그 일일 방문자 수를 늘리려면 일단 세 가지를 무조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기 있는 이슈.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뉴스 등등을 보면은 현재 어떤 뉴스의 주제들이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블로그로 올리면은 하루에 방문자 유입자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 및 꿀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 및 꿀팁 등등을 포스팅하시면은 방문자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자주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을 항상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문자 수를 유입시켰으며 또 내 블로그 지수는 어떻게 컸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IT 해결 뿜뿜 보시면은 롤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롤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봐볼게요. 제가 롤을 하고 나서 항상 궁금해했던 거를 제가 인터넷에 많이 뒤지곤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챔피언 사는 방법, 그리고 롤 AI랑 혼자 하는 방법, 롤 나한테 욕한 사람 신고하는 방법, 우리 어머니 욕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신고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요런 거랑 롤 비밀번호 찾는 방법, 그리고 롤 친구 추가하는 방법, 또 한번 봐볼게요. 롤 다운로드하는 방법, 요런 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게임이랑 카톡 게임 등등이 있어요. 이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노소까지는 아니지만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롤을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여성분들 위주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 게임 많이 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동물의 숲, 사이퍼즈, 큐플레이, 마비노기, 서든어택, 아이온, 오버워치, 알투비트 등등이 있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저는 한다는 건 뭐 요거밖에 없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중에 이런 게임들 공통적인 게 아이디 회원가입 방법 공통적인 거고요. 비번 찾기 공통적인 거고요. 아이템 득템하는 방법 공통적인 거고 퀘스트 깨는 방법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요 재포스팅 한 거에 대해서 또 공통적인 게 뭔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거는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롤 티어 순서 등급 분포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게임들 중에서도 티어가 있어요. 레벨 1, 2, 3, 4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1은 뭘 하고 레벨 2는 뭐 하고 레벨 3은 뭘 하고 요러한 팁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팁들. 그런 팁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150명 달성 방법, 350명 달성 방법, 그리고 줌으로 갑자기 900명까지 달성 방법 되고 450명까지 다시 떨어졌다고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700명, 800명 정도까지 가는 방법, 이번 단계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450명에서 700 갑자기 800까지 갔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롤 관련해 가지고 제가 포스팅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러한 여성분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롤이 아니어도 이러한 게임들 기준으로 해서 비번 찾기, 회원가입 방법, 아이템 득템 방법 등등을 하시면은 보다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고 내 블로그 관련해 가지고 지수가 높여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롤 처음 포스팅 시작했을 때 이걸로 정말 방문자 수가 늘었나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요런 거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게 있고 통계를 누르면은 이 글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 게임 관련한 이 포스팅들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올라가는 거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제가 통계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조회수가 3,321명이에요. 글 작성한 것이 2월 13일인데도 불구하고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3,300이면은 나름대로 그냥 선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블로그 관리하실 때 방문자 수가 잘 올라가지 않을 때 본인 스스로 찾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임 관련 포스팅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거의 IT 문제 꿀팁 위주, 롤 문제 해결 이건 700명대, 그리고 좀 아래 내려보시면은 요 맛집은 레스토랑 제 체험단 가면서 맛집 포스팅 많이 올린 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블로그 지수를 올렸으면은 이제는 이 데일리 뷰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블로그를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주제는 다 올린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왜 안 올린 이유가 뭐냐면 IT 전문 블로그인데 일상 블로그나 아니면 일상 주제 혹은 일상에 대한 거를 올리면 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물론 자격증이나 공부 위주로 시작했지만 맛집을 하다가 인터넷 관련을 하다가 IT 관련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잡블로그가 된 거 이렇게 된 거 마당에 그냥 계속해서 올리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 3페이지 정도 가보시면은 9월 달도 좀 이러고 한 요때 여름쯤이었는데 이때를 보시면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게 보시면 제목 한번 봐볼게요. 차량 시동 걸리지 않을 때 스타트 모터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량이라는 주제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거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몇 개 올린 게 있는데 제 차에 대해서 이게 시동이 안 걸릴 때 관련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직접 고친 것도 아니고 물론 카센터를 갔죠. 그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차를 시동 걸려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센터 갔습니다. 카센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거 어떤 부품을 교체하냐고 물어보고 어디에 교체하냐고 물어보고 그 정도는 물어봤습니다. 저 원래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정이냐 아니면 중고냐 등등을 물어봤어요. 중고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차량 관련해서 사진 좀 찍고 어떤 식으로 교체를 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모든 검색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이 정도예요. 비용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이 차량 시동이 안 걸릴 때 그러면은 결론은 이러한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차 고치러 갔다가 블로그 포스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 태그도 걸고요.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조회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뭐 몇 명씩 볼 수 있어요. 오늘도 토요일인데 이날 뭐 3명이 봤다는 거는 본인들이 차량 시동이 안 걸렸으니까 3명 정도 봤겠죠. 그만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유익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자동차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동차 최근에 교체한 건 요건데 이거 말고 자동차가 배터리가 또 방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통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282명, 지금 2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도 4 뭐 수요일은 뭐 3명. 아무튼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을 블로그화 시켜라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주제가 없으면은 웬만하면 다 잡블로그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일상화 시키라는 거예요. 내 일생을. 내가 모든 일상에 있어서 이러한 것 모든 게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머리 아픈 이유, 아침에 어깨가 아픈 이유, 뭐 다리가 아픈 이유, 뭐가 아픈 게 있을 수 있지만 아침에 공복인 이유. 정말 하루의 일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 빨리 가는 방법, 직장 상사랑 대화하는 방법,
직장 상사랑 회식하는 방법,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퇴근 후 자유 시간에 뭐 일과 시간 끝나고 뭐 하는 방법, 2020년 자기 개발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하기에는 모두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하냐면 이런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되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내가 전문가한테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포스팅 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태그 다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 뭐 그거는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앞서 영상에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또 제가 차량 USB 이걸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량 USB 인식 안 될 때 USB에 노래를 넣었는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뭐 이거 USB 넣으시고 포맷 방법을 FAT로 하셔야 됩니다. 일반 NTFS로 하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이지 보니까 몇 줄이 되지 않아요. 이게 다 해봤자 태그 포함시켜봤자 글자 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500자 될까요? 5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그 중에 태그가 태반이요. 태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인기 키워드랑 본인들이 항상 일상에 있는 것들을 저렇게 포스팅으로 삼으시면 조회수 쉽게 빨 수 있습니다. 정말로. 통계 한번 봐볼게요. 165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작성한 지가 지금 2주가 안 됐어요. 2주도 안 되고 일주일 좀 넘었나? 근데 지금 하루에 이건 이날을 아예 작성을 안 한 날입니다. 이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일상을 모두 블로그화 시키시면은 조회수를 2,000명까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50명, 700명, 1000명, 1500명 영상을 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본인들의 지수가 높여졌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일상화 시키는 주제를 만드시면 됩니다. 요 블로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상에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 컨텐츠화 시키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방 1500명 어떻게 찍었는지 연달아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1000명 찍을 때랑 거의 달라진 건 없는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추가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메모장을 보시면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IT 블로그 지수가 높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전 영상처럼 배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IT 관련해서 글을 많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많이 작성하고 PC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던 맛집 블로그 포스팅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계속 체험단도 받고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다 포스팅을 항상 했습니다. 맛집 관련 IT.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때는 하루에 1일 1포스팅이 아니라 주말 되면은 하루에 5포스팅이나 아니면 많게는 10포스팅까지 전체 다 했습니다. 물론 다 IT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억지로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계속 찾고 하다 보니까 일단 1000명 들어온 거는 이제 안정화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1000명은 이제 찍었는데 그때 한 1500에서 1700명 정도 계속 웃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여기 IT 문제 꿀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최근 글이고 이렇게 내리시면 한 4페이지 정도 가시면은 날짜가 5페이지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년 말인 걸 볼 수 있어요. 21년 초 막 이때거든요. 그럼 이때 보시면 이때 물론 제가 IT 관련해서 글을 올릴 때마다 모두 다 조회수가 많이 노출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키워드도 인기 키워드가 아닌 걸 수도 있고 어떠한 식으로 노출되는지도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그래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하는 방법 이렇게 봤는데 이거 통계 누르시면은 78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명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올리건 제가 IT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막히는 걸 무조건 다 블로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대박인 거니까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날짜 지나면서 이번 연도 초에 2월 달에 아이폰 속도 빠르게 하는 게 10가지가 있었어요. 제 아이폰이 좀 더 느려졌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통계 눌러보겠습니다. 3212명이거든요. 그럼 12회거든요. 그러면 이번 연도 2월이니까 지금이 12월이라서 10개월 만에 3,000명 정도 된 거고, 지금은 이렇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것도 인기글에 올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타 2사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많이 올랐는데 1,000명 정도 지금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요러한 주제랑 이러한 주제는 보시면 아이폰 속도 빨라지는 방법은 아이폰이 8 이후로 조금 개선이 됐는데 지금 13인가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요런 글은 계속해서 검색 노출이 될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타 2, 사타 3 이런 것도 컴퓨터 관련한 글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계속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노출되면은 이런 거는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노출되는 거 보면은 시간 한 30분 투자해서 노출 계속 시키면은 그게 훨씬 이득이지 않겠어요? 3페이지 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유튜브 짧은 영상 이때 쇼트가 이제 뜨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21년 초반에 통계에 들어가 봅니다. 3,000명 정도 봤죠. 쇼트 영상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요게 제 기억으로는 한 쇼트 영상이 한 2개월 정도는 2개월 좀 안 되게 계속 1위 글에 있었습니다. 그때 쇼트라는 글이 많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거였던가요? 요것도 좀 많았어요. 엑셀 관련한 거는 꾸준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글을 이것저것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IT 관련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올렸습니다. 그게 하루에 5포스팅 이상씩 했다는 거고 스마트폰 PC 위주로 계속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미 배는 들어왔고 노를 계속 젓다 보니 1000명에서 1500명 그리고 1700명까지는 금방 올라가는 걸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저는 약간 준 노가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랬더니 1000명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1500명도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700, 1800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게 한 몇 달간 유지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2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일일 방문자 1000명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앞서 올려드린 거 3개, 4개 정도 보시면 좋겠지만 그거를 보시고 나서 이걸 보시면 훨씬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왈이 오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지수를 파악해라는 거고 내 블로그 지수가 어떤 건지 파악하셔야 됐습니다. 저는 1000명 좀 되기 전까지 IT 관련 블로그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IT 관련 블로그라는 게 IT 관련 주제를 모두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집 블로그를 추가를 했습니다. 맛집 블로그라는 것도 말 그대로 맛집을 탐방하고 맛집 관련해 가지고 포스팅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50명에서 700명 정도 됐던 게 롤 관련 게임 콘텐츠를 많이 올렸던 겁니다. 이거는 이 전 영상 바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 보고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오시면은 IT 문제 꿀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IT 관련해 가지고 글을 많이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리시면 레스토랑 탭에 레스토랑 관련 식당 맛집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롤 게임 관련이라고 있는데 롤 문제 해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롤 게임 관련해 가지고 올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 블로그에 어떤 지수가 높은지 어떤 키워드가 높게 잘 노출이 되는지 파악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포스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렸을 때 뭐가 유입 키워드가 좋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썸네일에 적은 게 배 들어올 땐 노 접시다. 이 말 요새 많이 유행하는데 저도 이러한 거를 제 스스로 깨우치고 캐치한 다음에 블로그를 키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앞서 영상을 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일방 1000명 찍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5분 남짓으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00명에서 1200명 사이에 지금 관련한 영상인데, 이때는 제가 IT 관련해가지고 올리기만 하면은 조회수가 제 나름대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T 위주로 더 키우기로 제가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 글들이 실질적인 인증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래 글들 조회해가지고 통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안 될 때 관련해가지고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블로그 왼쪽 하단부에 오시면은 검색창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인터넷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인터넷 관련 글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정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근 작성일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인터넷 관련 들어간 건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단부에 좀 가셔서 페이지를 한 5페이지 정도로 가시면은 작년 말 아니면 이번 연도 초쯤에 돼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시간이 너무 먼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 에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은 윈도우 7 관련해 가지고 글이긴 한데 어쨌든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계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20년 12월 달에 작성했으니까 현재 12월이잖아요. 21년. 1년 정도 된 거고 1358 토탈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루에 3, 4명씩 혹은 많게는 10명, 10명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IT 관련해 가지고 지수가 높다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글이 어떤 거였냐면 20년 12월 30일 날 제가 회사에서 프린터 설치를 할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그 라이프를 전체적으로 블로그랑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이건 제가 노리고 한 게 맞아요. 물론 요거는 제가 이것저것 찾으면서 올린 게 맞는데 그 며칠 뒤에 그 다음 글은 제가 회사를 갔는데 프린터가 있었고 새 프린터가 있었고 새 프린터를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프린터를 설치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보시면은 앱손 L6170 프린터 설치 과정이고 프린터 설치하는데 이렇게 잉크를 넣어야 되고 기타 등등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거. 사실 이런 과정 어, 본인이 아시는 분은 별거 아닌데 정말 모르시는 분도 태반이기 때문에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IT 관련해 가지고 주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프린터 설치, 잉크, 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게 아마 사람들이 프린터 설치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태그도 몇 가지 넣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글을 보시면 전 지금 몰랐는데 이때 그 태그도 많이 이렇게 넣지 않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꽤 좀 많이 뜬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통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일상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던 다 블로그화 시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IT까지 관련돼 있으니까 제 블로그를 키우기는 더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글을 좀 봐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안 될 때 여기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이 중에 아메리칸 메가 트렌드라는 걸 하나 한번 봐볼게요. 요거랑 유튜브 화질 낮을 때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메리칸 먼저 봐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메가 이렇게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잠시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칸이라고 치시면은 제가 요 글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 연도에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올리긴 했는데 어떤 건지 봐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컴퓨터를 고치고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아메리칸 메가트렌드 바이오스 진입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태그를 엄청 많이 달았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인기 글인데 통계를 눌러보시면 2532명. 이건 심지어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1000명 돌파할 때 글과는 좀 무관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50명대 어쩔 땐 간 데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됩니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IT 관련해가지고 내 블로그가 IT 관련해가지고 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컴퓨터랑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그리고 바이오스 진입 방법, 부팅 방법은 유명한 키워드고 인기 키워드라는 걸 알고 요런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막 작성만 해도 하루에 조회수를 한 10개, 최소한 평균적으로 10개 정도는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9명인 거는 다른 날보다 좀 적은 거는 주말은 일반적으로 조회수가 좀 낮습니다.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화질 낮을 때라는 걸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튜브 화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딱 하나 떠요. 제가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업로드하는 그 채널이 따로 있는데 유튜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제 스스로 찾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그 교훈 아니면 교훈이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업로드 한 게 근데 유튜브 업로드 처음에 하면은 화질이 너무 낮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세 시간 있으면은 다시 처음에 찍었던 화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IT고요. 유튜브 당연히 인기 키워드고요. 화질 저하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인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몇 주 동안 제 인기 게시글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초반에 올린 글입니다. 통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의 효자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조회수가 올라갔죠. 7,945. 지금도 보시면은 20명, 30명, 20명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조회수 제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글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내 블로그를 더 키워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구가 이러한 글에 확실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유튜브 관련해서 글은 최대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해서 내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 관련한 글이 더욱더 전문적으로 볼 수도 있고 노출도 더 많이 되고 물론 그만큼 컨텐츠도 잘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이것저것 봤는데 일일 방문자 1000명을 찍은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로그의 인기 키워드를 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든지 IT든지 일상이든지 혹은 꿀팁이든지 맛집 등등. 그리고 두 번째 그 인기 키워드에 대해서 연관 글을 많이 올리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블로그 1000명까지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